안녕하세요. 12월 24일 화요일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데이터는 시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공이 수입 관세 줄인다는 소식을 호재로 더 반응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3대 지수 다시 사상 최고치입니다. 크리스마스 앞두고 거래는 특히 한산한 것 같습니다. 전장에서는 30일 이동 평균 거래량의 대략 한 4분의 1 정도 이렇게 거래가 되다가 후장에서 매물이 좀 나오면서 낙폭도 줄고요. 거래량은 30일 이동 평균 거래량 3분의 2 정도에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보잉 737 사고 여파 이거 아직도 수습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헤매는 보잉 CEO 퇴진시켜버린 거 이걸 보잉 주가에는 호재로 인식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다우 상승을 견인했다는 것인데 누가 봐도 이전 CEO보다는 낫다는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과연 사람이 바뀐다고 이거 달라질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네. 자, 다우 96포인트 올라서 0.34% 올랐고요. S&P 500은 강보합 수준이고요. 막판에 밀렸습니다. 나스닥 0.23% 올랐고요. 반도체 지수 0.18%,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0.62% 추가 상승했습니다. 미 국채 수익률은 3월 물 외에는 모두 추가로 조금씩 올라서 10년 물 1.93%, 2년 물 1.65%, 3월 물 1.57%, 그래서 우상향하는 수익률 곡선 그래프입니다. 달러 지수 97.25로 약보합이고요. 원 달러는 1164로 비교적 크게 올랐고요. 원엔도 10.64로 크게 올랐습니다. 위안 달러 7.01로 올랐습니다. 유가는 오락내락 하더니 소폭 올라서 WTI 60.7불, 브렌트 66.6불입니다. 데이터 정리하겠습니다. 태국 11월 수출 7.39% 감소인데 4개월째 감소하고 있고요. 감소율도 증가 추세입니다. 수입은 13.7% 감소했습니다. 스페인 생산자 물가지수 전년비 2.3% 감소이고요. 인도네시아 차량 판매 전년비 9.9% 감소입니다. 미국 11월 내구재 수주 전월비 2% 감소했습니다. 이게 예상치가 1.5% 증가였으니까 급감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 11월 신규 주택 판매 719K로 예상보다 15,000개 15K 감소했습니다. 쟁점 정리합니다. GM, 포드, 메르세데스 벤츠 이런 어마어마한 회사들 지금 수천 명 자르고 컷, thousands of jobs. 그 다음 글로벌 구조조정 단행한다 이런 뉴스입니다. 전 세계 시장에 공장 셧다운 한다는 겁니다. 왜 이러겠습니까? 차가 나빠서 이러는 거 아닐 거 아닙니까? 예? 이 사람들 만드는 차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차 아닙니까? 차가 만약에 차가 나쁜 거라면은 좋은 차는 팔려야 하고요. 나쁜 차 안 만들고 차 좋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핵심은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기존의 기름차 수요가 정체가 됐다. 좋은 차도 안 팔리는 이런 현상이 전 지구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차가 안 팔리니까 매출 감소하고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비용 줄이는 건 뭡니까? 딱 간단합니다. 요소 투입을 줄여야 합니다. 생산 요소가 뭡니까? 노동과 자본이죠. 그래서 노동을 줄이는 것은 사람 자르는 것이고요. 자본을 줄이는 것은 설비 수도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GM하고 포드만 미국 내에 있는 공장만 4곳이 폐쇄된다는 겁니다. 그 외에 글로벌 생산 설비 한 10개 정도 중단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데이터 많이 보도가 됐는데 다 의미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핵심 방향이 이거니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설비 스톱되면 그 설비는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쓰레기 되잖아요. 쓰레기 갖다 버리는 데 돈이 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10여 년 전에 GM 등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글로벌 구조조정 했었죠. GM.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가에서 미국 정부에서 연방 정부에서 베일아우트 구조조정 자금 지원을 해주는데 그 의회에 참여하는 GM 회장이 자가용 비행기 몰고 왔다가
박살 나잖아요. 돈 없어서 디젤 놈이 자가용 비행기 타고 온다고. 그런데 문제는 그 시절 한 12년 전 그 시절과 지금 본질적으로 달라진 거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자동차 산업 자체만 보면은 지금 뭐 전기차나 자율주행 이런 거는 일종의 지금 막 시장이 새로 형성되는 일종의 이머징 테크놀로지라고 할 수 있죠. 얘들은 지금 성장 초기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름차도 사고 전기차도 사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이머징 기술, 이머징 오토 마켓이 성장하는 만큼 기름차 시장을 대체하겠죠. 그래서 물론 그 기름차에도 그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할 수는 당연히 있죠. 이거는. 그러나 이것이 그러니까 수요를 지속적으로 상당한 규모로 창출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피아트 크라이슬러하고 그 퓨조 합병하는 그 사건도 저는 이런 관점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구조조정 소식은 자주 등장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공이 수입 관세 철회하고 시장을 추가 개방하는 등 여러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마디로 평가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미중 무역 협상과는 직접 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중공 내부 사정, 즉 경제 활성화 조치 아닌가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겠습니다. 내용이 크게 한 3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겠는데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공 재무부 발표한 건데 1월 1일부터 대략 한 850개 품목, 그 품목 중에는 그러니까 냉동 돼지고기에서부터 인테그레이티드 서킷 보드, 일종의 IC 보드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전자장비인데 이게 냉동 돼지고기에서부터 전자장비에 이르기까지 보드, IC 보드 막 여러 가지 기판 꼽아 놓은 거요. 기판이라고 하죠, 기판. 매우 다양합니다. 850개 품목이니까. 금액은 발표를 안 했고요. 1월 1일부터 그 관세에 팍 깎아버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내용은, 그러니까 오일 마켓, 가스 마켓, 오일과 기름, 에너지 마켓이죠. 중국 내 에너지 마켓. 그 다음에 텔레콤, 통신 시장. 그 다음에 파워 제너레이션, 발전하는 그런 시장. 그 다음에 레일웨이, 철도. 이런 시장을 더 개방하겠다. 더 활짝 열겠다. 왜 그렇게 하느냐?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 전기차 부문에서 외국인 100% 투자 허용했는데 2021년까지는 전체 자동차 산업에까지 이것을 확대하겠다. 그 다음에 지금은 은행, 보험 이런 금융 부문에도 외국인 100% 허용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러고 나서 그 JP 모건이 과반수 이상 소유한 금융기업 설립했다. 이런 말씀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쟁 촉진 조치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 그러니까 더 많은 산업 분야에서 국영기업하고 민간기업의 차별을 없애겠다. 이것도 경쟁 촉진 조치입니다. 즉 지금까지는 국영기업 특별 대우를 해왔는데 이 이후로는 민간기업과 국영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하겠다. 뭐 이런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 민간기업에 외국기업도 포함되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3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가 할 수 있겠는데 도대체 중공 쟤들이 왜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결국 망가지는 성장률 지탱해보려는 그런 고육지책 아닌가. 그러니까 중공 공산당들 그 발버둥 아닌가 일단 이렇게 보여지고요. 국영기업 중심으로 보조금 지급하고 상당히 폐쇄적이었죠. 폐쇄적이라는 것은 국영기업과 민간기업도 차별했으니까요. 국영기업에 우대 조치를 취해줬으니까 폐쇄적이죠. 국영기업 중심으로. 그래서 불필요한 경쟁 최소화시켜버리고 단기의 양적 성장 전략을 지금까지 취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한계에 봉착하니까 그 다음에 그러한 어떤 그 성장 전략이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공격의 빌미가 되었고요. 이걸 이제 깨달은 것이죠.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질적 성장 단계로 이제 전략을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그런 질적 성장은 경쟁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이런 것이죠. 이걸 이제 깨닫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러한 그 전략의 방향은 옳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성공할지 이건 두고 봐야겠죠. 올바른 정책을 사용한다고 해서 언제나 성공이 보장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적 오르는 것도 아닌 것처럼. 예. 그래서 한계점은 지금 중공이 하는 저런 것도 결국 시장 원리가 아니고 중공, 공산당이 중앙 집권적인 방식, 중앙 계획적 방식, 즉 공산당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 성과를 낼지 저는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중공의 이 조치가 일종의 그 경제 활성화 조치로 보여지는데 정작 상해 지수는 1.4% 이상 급락을 했고요. 미국은 상승의 빌미로 지금 작용을 했습니다. 아마 미국 기업들한테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된 것 같습니다. 글로벌 스테빌리티가 지금 좋은 거다라는 취지로 왕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글로벌 스테빌리티를 유지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지금 왕위가 말을 했습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미국은 무역, 경제, 과학, 기술 완전히 여러 분야에서 지금 중공을 좀 패고 있다, 옥죄고 있다. 패고 있다는 건 제가 이렇게 좀 표현을 했습니다. 옥죄고 있다. 중공의 주권에 대하여 중상 비방, 스미어, SMEAR, 스미어하고 있다. 이렇게 왕위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러한 그 행동들이 글로벌 스테빌리티를 위협을 하고 있다. 즉 미국이 글로벌 스테빌리티를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공 외교부장 왕위가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공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미국의 목표를 수정하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로벌 스테빌리티를 위해서는 미국이 달리 생각하고 달리 행동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왕위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현재 중공의 시진핑 팀들의 일반적인 인식일 것입니다. 중공은 미국 다음으로 중공이라는 점을 기정사실화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G2라고 하잖아요. 자기들이. 지금의 구도가 글로벌 세력 균형의 핵심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유지하고 싶다. 그걸 저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균형을 깨려는 시도, 거기에는 저항할 거다. 이런 점도 지금 전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하나의 중공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글로벌 스테빌리티 근간이기 때문에 대만이나 홍콩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영토 문제에 대한 도전이니까 미국은 손 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중공이 현상 유지를 바라는 지금의 이 판이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것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판을 만든 것도 사실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아예 세상에 대놓고 큰 소리로 말했지 않습니까? 중공은 미국이 키워준 거라고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중공 입장에서는. 하여튼 간에. 그래서 어쨌든 이 판을 만든 것도 사실상 미국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판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다 만들고 보니까 판이 마음에 안 든다고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판은 부셔버려야죠. 만들기도 했는데 부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새 판 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패권 전쟁의 본질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그러니까 미국과 중공 간의 무역 불균형의 문제 이걸 보면은 미국의 무역 적자 대부분을 지금 중공한테서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더 이상 지속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미국의 의사이고요. 트럼프는 확고하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러한 의사를 실현할 힘이 있잖아요. 이게 중요하죠. 중공이 위해서 저는 떠드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하소연에 불과한 거죠.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소위 페이스 1딜 사인하고 말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페이스 2딜이건 3딜이건 4딜이건 이게 사인된다 하더라도 이 본질적인 문제, 무역 적자 문제가 미국 수준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 저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다른 여러 국가들이 중공을 대체시키면 됩니다. 미국은 지금 근본적으로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무역 적자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무역 적자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무역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중공한테 발생하는 게 지금 3분의 2를 차지하고 이런 현상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 막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동남아 각국을 적당하게 키우면 됩니다. 그래서 동남아 각국이 성장하는 만큼 중공을 찌그러뜨리면 됩니다. 이것이 향후 수십 년 지속될 세계 경제의 기본적인 추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한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의 문제, Human Rights of Use 문제, 이것은 중공한테만 들이대는 잣대는 아니잖아요. 홍콩, 신장, 티벳 시작일 뿐인 것 같고요. 이후에 중공 전역에서 분명히 사회적 불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이것이 정치적 요구로 표출이 될 때 시진핑 팀들의 행동을 제약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그 왕이가 저런 말 하는 것도 미국 눈치 보고 있다는 뜻이죠. 가령 또 지금 그 자유항행 작전이 벌어지고 있는 사우스 차이나 시, 남진해역 저 지역, 아니 중국 말로는 베트남 앞바다까지 필리핀 앞바다까지 자기 바다라고 지금 그 어거지를 쓰고 있는데 그게 자기 바다가 돼야지 글로벌 스테빌리티가 유지된다는 게 중공의 논리 아닙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허용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글로벌 스테빌리티를 흔드는 세력은 바로 시진핑 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불안정의 요인인 그 팀을 해체해버리고 다른 팀이 와야지 자유항행 작전도 멈추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화웨이 관련된 그 안보 문제, 미국 시각에서는 미국의 기술을 도적질한 걸 기초로 해서 미국을 다시 공격하는 거 이건 못하게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왕위의 위임말은 페이스 2딜 이후 미중 간에 제기될 쟁점들, 다시 말하면 밀린 숙제라는 거죠. 이걸 다시 정리한 거 아닌가. 앞으로 이걸 두고 미국과 겨룰 것이라는 점 예고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